아니, 겨울에 웬 강아지가 버려져 있지. 아이고, 귀여워라. 그런데 그 강아지가 보통 강아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웃음. 억울한 빚을 진 할머니를 살리는데 과연 할머니와 강아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옵니다. 그리고 댓글로 듣고 계신 지역을 남겨 주세요. 그곳을 향해 새해 큰 복이 깃들길 기원하게 했습니다. 그럼 천재 강아지를 주워온 떡장수 할머니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한양 서촌 골목의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쿠르릉 쿠르릉 몇 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박덕내 할머니의 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허리는 꿋꿋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불 좀 더 지필까요? 아니다, 석호야. 너는 어서 글화하거라. 11살 손자 석호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였지요. 할머니는 석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신음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아들 러에가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겨우 돌이 지난 석호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때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 이리 가혹하시냐고.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모자라 아들 내외까지 데려가시냐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떡판 앞에 섰습니다. 쌀을 불리고 몇 돌을 돌렸지요. 콩을 삶고 팥을 졸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떡이 유난히 부드러워요. 그게 다 내가 효자라서 그런 게다. 할머니는 석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비록 가난하지만 손자와 함께라면 행복했습니다. 아침 해가 시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떡 사시오. 간 만든 떡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쨍랑 쨍쨍랑 엽전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지요. 떡광주리가 하나둘 비어갔습니다. 박할머니, 오늘도 떡이 맛있고요. 이 떡 하나만 주시오. 손주 돌잔치에 쓸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박할머니 인절미를 제일 좋아한다오. 이웃들의 칭찬에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지요. 30년을 한결같이 정성을 다한 보람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돌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요. 마음도 그렇게 맑았습니다. 노남 마지기와 작은 집 한 채가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물 좀 떠올까요? 석호가 손에 바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항상 할머니를 도왔지요. 떡 광주리를 옮기고 물을 기어 나르고 장이파하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석호가 이렇게 효자인데 나중에 크면 큰 인물이 될게야. 장터.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하지만 걱정도 있었습니다. 석호를 제대로 된 서당에 보내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며 할머니는 잠시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지요. 과거를 돌아보기엔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벅찼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떡광주리가 텅텅 비었지요. 할머니는 엽전을 세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입니다. 박할머니 계시오. 집에 돌아온 할머니와 석호 앞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자는 비단 도포에 갓을 쓴 양반이었지요. 뒤로는 하인 2명이 따라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누구시오? 나는 이 마을 김진사라 하오.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김진사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펼쳐 보이며 말했지요. 박할머니 아들이 생전에 내게 은자 여량을 빌려갔소. 이것이 그 증서요. 뭐라고요?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문서를 받아들고 보니 정말로 아들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소. 우리 아들이 그런 큰 돈을 빌릴 일이 없단 말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은자, 열량이라니 평생을 모아도 만들기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허나 여기 노장이 있지 않소.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그 빚은 할머니가 갚아야 하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오. 할머니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차갑게 웃을 뿐이었지요. 게다가 10년이 지났으니 이자까지 합하면 20이요. 보름 안에 갚지 못하면 할머니가 가진 논을 넘겨야 할 것이요. 논을 내놓으라고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것입니다. 논은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그에서 나는 쌀로 떡을 만들고 그 떡을 팔아 살아왔던 것이지요. 할머니, 석호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할머니는 석호를 꼭 껴놨습니다. 보름이요. 그때까지 은자 20을 마련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김진사는 비웃듯 말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유유히 사라졌지요.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은자 20냥, 어디서 20냥을 구한단 말인가. 마음이 가리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지요.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돈을 모았지요. 떡을 더 많이 만들어 팔았습니다. 장에 나가지 않는 날에도 이 집을 돌아다니며 떡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모은 돈은 고작 은자 2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품팔이라도 하겠어요. 안 된다. 석호야. 내 나이에 무슨 할머니는 석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어린 손자까지 걱정을 시키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진사가 하인 2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하인들이 위압적으로 써 있었지요. 박할머니, 돈을 준비했어. 저기 이것밖에 없소이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제발. 할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든 보다리를 내밀었지요. 하지만 김진사는 코움을 쳤습니다. 이 돈으로는 턱도 없어. 약속대로 논 문서를 내놓으시오. 제발. 그 논만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김진사는 냉정했습니다. 손짓 하나로 하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인 하나가 문서 개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논문서를 꺼냈지요.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하지만 하인이 할머니를 밀쳐냈습니다. 할머니는 땅바닥에 넘어졌지요. 석호가 울부짖으며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이 논은 내 것이요. 법대로 한 거신이 원망마시오. 김진사는 문서를 품에 넣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휘적휘적 돌아갔지요. 할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그 울음소리가 서촌 골목에 철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모두들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지방에서 힘있는 양반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밥을 굶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박힌 것 같았지요. 할머니는 남편과 아들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영감, 아들아, 죄송하오. 내가 무능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을 지키지 못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칠 줄 몰랐지요. 석호는 할머니 곁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눈을 잃은 후 할머니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지요. 쌀을 사서 떡을 만들어야 했으니 이윤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호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떡이 잘 팔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쌀값은 또 올랐는데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낑낑 작은 소리가 들렸지요.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지? 낑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소리 나는 쪽을 살폈지요. 길과 눈 속에 하얀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음악. 어머, 강아지로구나. 할머니는 다가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새끼 강아지였지요. 온몸이 하얗고 작았습니다. 눈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했지요. 에구 불쌍하게 누가 이 추운 날 강아지를 버렸나.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발길을 돌리려 했지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강아지까지 어떻게 키운단 말인가.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아지가 할머니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까만 음악 눈동자가 애처롭게 빛났지요. 그 눈빛을 보자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두면 죽을 텐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음악 품에 안았지요.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음악 강아지를 두루마기 안에 품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해주마. 할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더욱 세차게 내렸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품속의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음악. 할머니 무엇을 안고 오셨어요? 집에 들어서자 석호가 반겼습니다. 할머니는 품에서 강아지를 꺼냈지요. 강아지다. 석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는 강아지를 아랫목에 누볐습니다. 그리고 남은 쌀로 미음을 얻지요. 석호는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이 강아지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게, 워낙 약했어서. 하지만 정성껏 돌보면 살 수도 있을 게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음을 강아지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지 못했지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정성을 들이자 조금씩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잘한다. 잘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마치 어린 손자를 돌보듯 했지요. 석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석호는 밤새 강아지를 돌보았습니다. 4월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강아지가 눈을 떴습니다. 웃음,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가 살아났어요. 웃음, 석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도 웃음을 지었지요. 오랜만에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웃음, 이름을 지어줘야 하겠구나. 온몸이 하얀 백구라고 부르구나. 백구 웃음 좋은 이름이에요. 할머니, 그날부터 백구는 할머니 웃음집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백구는 신기한 강아지였지요. 아주 영특했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만들 때면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석호가 글을 읽을 때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신기한 강아지로구나. 백구는 할머니와 석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백구와 함께라면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할머니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강아지를 주워온 게 자한 일이었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이제 제법 큰 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영했습니다. 밤이면 집을 지켰고 할머니가 장에 갈 때면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장터에서 떡을 팔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왈패 서너 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봐, 할멈. 여기서 장사하지 마. 예, 무슨 소리요? 나는 30년을 여기서 시끄러 우리나리께서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 하셨어. 왈패들이 떡판을 걷어쳤습니다. 떡들이 땅바닥에 나그렇지요.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내 떡! 할머니는 떡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왈패들이 일부러 떡을 밟았지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장 상권을 준 김진사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장사를 하려면 집을 팔아야 해. 알아들었어. 집을 바라고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논도 모자라 이제 집까지 빼앗으려 한다니 말이 되지 않았지요. 그래. 우리나리께 집을 싸게 넘기면 장사하는 건 눈 감아 주신대. 왈패들은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 앉았지요. 백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왈패들은 백구를 발로 차고는 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날이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논도 빼앗겼는데 집마저 내놓으라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살란 말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하지만 김진사는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내 알바 아니요. 열흘 안에 집을 팔든지 아니면 장사를 그만두든지 하시오. 난리 더 시끄럽게 굴면 당장 포조를 부를 것이오. 김진사는 매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김진사는 할머니 집을 사서 그곳에 큰 객주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청은망은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마저 빼앗기면 저 코와 나는 어디서 산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만 푹 쉬었지요. 옆에서 자던 석호가 뒤척였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그래 자거라 석호야. 할머니는 석호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자신은 잠들 수 없었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몸이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석호가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지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석호가 당황해서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눈을 떴지요. 하지만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해. 석호는 울면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지요. 석호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안타까워했지요. 한 아주머니가 약초를 다려왔습니다. 석호는 할머니 입에 약을 넣어 드렸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시오. 제발.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지요. 미안하다. 석호야. 할미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할머니엔 최고세요. 석호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백구도 할머니 옆에 누웠지요. 흥즈남. 할머니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너도 고맙구나.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석호와 백가 곁을 지켰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석호는 할머니 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깅킹. 백구는 할머니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하샀지요. 조심스럽게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이 말입니다. 백구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결연한 빛이었지요. 백구는 문 쪽으로 갔습니다. 뒤돌아 보았습니다. 할머니와 석호를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석호가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지요. 백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백구는 달렸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쉬지 않고 달렸지요. 한양 관할을 향해서였습니다. 어떻게 길을 아는 것일까요? 백구는 마치 예전부터 그 길을 알았던 것처럼 정확하게 달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관아 앞에 도착했지요. 그리고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랄, 저 개가 왜 저러나. 누구 집개가 새벽부터 저렇게 짖어대는 거야. 관, 앞을 지키던 포졸들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 포졸이 백구에게 다가갔지요. 저리가 썩 물러나지 못해 포졸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크게 짖어댔습니다. 와랄랄랄. 백은 포졸의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겼지요.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말입니다. 이놈이 미쳤나. 포졸이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놓지 않았지요. 다른 포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 개가 자꾸 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포졸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이 든 포졸이 말했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옛날 이야기에도 의로운 개가 사람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그게 무슨. 일단 따라가 보세. 만약 아무 일도 없으면 그때 쫓아내도 되지 않겠나. 포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따라갔지요. 백구는 앞장서 달렸습니다. 포졸들이 뒤따라. 이 개가 어디로 가는 거야? 저기 김진사 댁 쪽이 아닌가. 포졸들은 수근거렸습니다. 포졸들은 하는 수 없이 김진사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때 백구는 김진사의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사랑채로 곧장 향했습니다. 여기 김진사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포졸들이 당황했습니다. 와랄라. 백구가 사랑채 마루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파헤쳐졌지요. 백구는 쉬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이봐,
우리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일단 지켜보세. 뭔가 이상해. 포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백구는 계속 땅을 팠지요. 얼마 후 뭔가 단단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지? 나무 상자였습니다. 백구가 물고 끄집어냈지요. 포조 하나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열어보니 안에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지? 포졸이 문서 한 장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건 빈 문서인데 이자가 법보다 너무 높고 강제로 빚을 늘린 내용이구만. 뭐라고? 다른 포졸들도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장의 문서였지요. 명백한 불법 고리대금 장부였습니다. 이건 큰 일인데 빨리 사독가에 보고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김진사가 사람에서 나왔지요. 무슨 소란인가? 감히 남의 집에. 김진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포졸들이 들고 있는 상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건 김진사 이게 대체 무엇이요? 이 문서들은 모두 불법 꼬리대금 아니요. 아니요. 그건 오해요. 김진사는 발뺌 마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지요.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일단 우리와 함께 관하러 가시오. 포졸들이 김진사를 붙잡았습니다. 김진사는 저항했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요. 이웃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석호가 문을 열었지요. 무슨 일이세요? 김진사가 잡혀갔소. 불법으로 고리대금 장사를 한 게 들통났다오. 백구가 포졸들을 데리고 가서 김진사의 불법 고리대금 장부를 찾아냈다네요. 뭐라고요? 석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깨웠지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냐? 할머니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석호가 급히 말했지요. 김진사가 잡혀왔대요. 불법 고리대금이 들통났다고 해요. 백구가 김진사의 불법 장보를 차단했대요. 뭐라고?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힘이 솟았던 것입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정말이냐? 정말 그런 일이? 예. 온 마을이 떠들썩해요. 할머니는 석호를 꼭 껴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하늘이 그때 백구가 돌아왔습니다. 헐떡헐떡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보자 발려가 껴안았습니다. 백구야. 백구는 할머니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요. 할머니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이 뭉클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자신들을 구했다는 것이 고마웠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임시 구금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측근 하인을 통해 자격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박할머니와 그 개를 없애라. 그들만 없으면 증거가 부족해진다. 김진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악에 바친 목소리였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자들이 할머니 집 담을 넘으려 했지요. 조용했습니다.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와랄. 백구가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자객들이 놀라 멈췄지요. 젠장. 걔가 눈치챘어. 빨리 처리해. 자들은 담을 넘었습니다. 칼을 빼들었지요. 백구는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할머니 석호 일어나시오. 이웃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의 짖는 소리에 사람들이 깨어난 것입니다.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지요. 젠장놈들이 깨어났어. 작하나가 백구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백구는 피했지요. 하지만 두 번째 자에게 칼의 옆구리가 베었습니다. 깡! 백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자에게 팔을 물었습니다. 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을 떨어뜨렸지요.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적이다. 자객들이다. 저놈들을 잡아라. 자들은 포위되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결국 붙잡혔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김진사가. 자들은 자백했습니다. 이로써 김진사의 마지막 악행까지 드러났지요.
백구는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한 상처였지요. 할머니는 백구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석호도 울었습니다. 이웃들도 안타까워했지요. 의원이 와서 백구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백구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지요. 그러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백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선비의 모습이었지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자네는 할머니,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선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30년 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간한 선비가 길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지요. 저는 과거를 보러 가던 이몽학이라는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굶주리고 있었지요. 그때 할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길가에 쓰러진 젊은 선비가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에게 떡 한 접시를 주고 집에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그 떡 한 접시와 정성으로 저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울도 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랬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숙였지요. 저승에 가서도 할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빌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내려가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내가 배구였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를 찾아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지요. 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지요. 할머니께서 저를 주어주신 그날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백구야, 이제 할머니의 원수도 갚았고 할머니도 다시 평안해지셨습니다. 저는 이제 편히 갈 수 있습니다. 아, 네. 가지 마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 두 번째, 삶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백구야,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지요. 할머니는 백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백구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며 꼬리를 살랑 흔들었지요. 백구야, 내가 그 선비였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백구를 꼭 깨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의 상처가 빠르게 아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의원도 놀랐지요. 이상하오. 이렇게 깊은 상처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좋아지다니 신스러운 게라서 그런가. 이웃들이 수금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요. 백구가 보통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백구는 거의 회복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이었지요. 할머니와 석호는 기뻐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다 나왔구나. 석호가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는 석호의 얼굴을 하샀지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후 사도가 직접 나섰습니다. 김진사의 집을 수색했지요.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증언을 했습니다. 저도 피해를 봤습니다. 저희 집 땅도 빼앗겼습니다. 모두 거짓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를 불러드렸지요. 김진사의 죄를 알겠느냐. 사또 저는 입이 닫아라. 증거가 명백하다. 내가 수십 장의 문서를 조작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드러났다. 사도의 호통에 김진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그건 내 죄목은 이러하다. 문서 위조 재산, 강탈 살인 청부 그리고 양반으로서 도리를 저버린 것. 이에 너를 먼 곳으로 유배 보내고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잣도 자비를 끌어내라. 포졸들이 김진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김진사는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니까요. 사는 피해자들을 불렀습니다. 박할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은 모두 돌려줄 것이요. 또한 김진사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감사합니다. 사또, 사람들이 저를 올렸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요. 박할머니, 특히 그대의 의로운 게 덕분에 이 일이 밝혀졌어. 예, 특별히 은자 30을 포상으로 내리겠소. 과분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았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큰 돈이었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잣도 백구에게도. 그렇지. 저게는 참으로 영특하구나. 의로운 개라는 칭호를 내리겠다. 사또가 백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백구는 공손히 앉아 있었지요. 마치 사람처럼 예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약속대로 빼앗긴 재산을 돌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논문 문서를 돌려받았지요. 또한 포상금 30도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부자가 되었어요. 석호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지요. 부자는 무슨, 하지만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할머니는 포상금으로 집을 확장했습니다. 이웃들이 도와주었지요. 방을 하나 더 짓고 부엌도 넓혔습니다. 떡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박할머니, 축하오. 이제 떡 장사도 더 잘 되겠소.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감사의 인사를 했지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석호를 마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우리 석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할머니는 석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손자가 이루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호는 서당에서 두각을 나타냈지요. 총명했습니다. 훈장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할머니, 석호는 수제요. 이 아이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요. 과찬이십니다. 훈장일,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지요. 손자가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구는 여전히 할머니와 석호 곁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할머니가 떡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밤에는 집을 지켰습니다. 석호가 서당에 갈 때는 따라갔습니다. 백구야,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이야. 석호가 백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지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떡집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할머니의 떡이 맛있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한양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박할머니 떡이 최고라던데요. 멀리서 왔습니다. 꼭 사가고 싶소. 할머니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었지요. 석호와 백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석호는 16이 되었지요. 그의 가을, 속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합격했소. 석호가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쁨에 겨워 울었지요. 잘했다. 우리 석호 정말 잘했다. 할머니는 석호를 꼭 껴놨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영감 아들아, 우리 석호가 소과에 합격했소. 적호가 가문을 일으켰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백구도 석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축하하는 것 같았지요. 석호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거야. 또 4년이 흘렀습니다. 석호는 20살이 되었지요. 대과에 응시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석호를 위해 기도했지요. 하늘이시여 우리 석호가 합격하게 해 주소서. 할머니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백구도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지요. 마치 함께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일이 왔습니다. 석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에 가서 확인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합격이요. 대과에 합격했어. 석호는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지요. 할머니, 저 대과에 급제했어. 정말이냐? 정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석호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기뻐서였습니다. 고맙다. 하늘이 쉬어.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이번에도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석호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비록 낮은 벼슬이었지만 의미가
컸지요. 가난한 집안에서 과거에 급제한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습니다. 백구는 계속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지요. 할머니가 시장에 갈 때면 따라갔습니다. 밤이면 집을 지켰습니다. 백구야, 너도 이제 늙었구나. 할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의 털에 흰 털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지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79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백구가 일어나지 못했지요. 기력이 쇠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백구야, 괜찮니? 백구는 가까우로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백구는 할머니 손을 핥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였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지요. 나이가 많아서 오래 산 겁니다. 석구도 슬퍼했습니다. 백구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세 식구는 백구 곁에 모였습니다. 백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는 마지막으로 꼬리를 한번 흔들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백구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며칠을 울었지요. 석호도 슬퍼했습니다. 할머니, 백구는 행복했을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렇겠지. 백구는 정말 훌륭한 친구였단다. 할머니는 백구를 정성껏 묻어 주었습니다. 집 뒤편 양지 바른 곳이었지요. 작은 비석도 세웠습니다. 의로운 게 백구의 묘.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백구의 묘소에 갔습니다. 백구야,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내가 좋아하던 날씨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감사함이 더 컸지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아침이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지요. 백구의 묘소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묘소 앞에 앉았습니다. 백구야, 좋은 아침이야. 간밤에 꿈에서 만났지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지요.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았지요. 할머니, 또 여기 계시는군요. 그래, 백구에게 인사하고 있었단다. 석호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묘소를 바라보았지요. 할머니, 저도 백구가 그리워요. 그렇겠지. 백구는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할머니와 석호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지요. 석호야. 예. 할머니, 너도 언제나 선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작은 선행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라. 그것이 우리가 백구에게서 배운 교훈이란다. 예.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석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석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우리 석호코 참 훌륭하게 자라 주었구나. 할미는 정말 행복하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호는 할머니를 꼭 안았지요. 할머니, 저야말로 행복해요. 할머니가 계셔서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백구의 묘소 위로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